성벽 위로는 피와 연기가 뒤섞여 검푸른 밤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울부짖는 부상병들의 절규와 용사들의 함성, 그리고 돌과 화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얽히고 설켜 성벽 전체를 뒤흔들었다. 고구려의 국상 지리매와 좌영 장군은 모범을 보이듯 스스로 성벽 선두에 섰다. 고구려의 혼을 잊지 말라. 다 함께 나아가자. 고구부는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어금니로 꽉 깨물며 아버지 곁에서 호흡이 끊겨버린 듯 누워있는 고구권왕의 시신을 잠시 뒤돌아보았다. 아직 다치지 못한 왕의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고구려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무겁고도 비장한 결심이 태자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아버지, 제가 고구려를 지켜내겠습니다. 속으로 되뇌는 그 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다짐과 함께 온몸의 피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다시금 창을 겨누고 돌을 들게 만들었다. 성벽 아래 백제 군사들은 고구려의 예상치 못한 결사항전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수적 유세를 믿고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이윽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군사들의 처절한 전투는 차가운 달빛 아래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구려의 상실감과 복수심은 더욱 힘찬 공격을 불러왔고 백제는 승리를 굳히려는 의지로 더욱 맹렬히 몰아쳤다. 바로 이 순간의 싸움이야말로 태왕 고구권왕의 죽음으로 촉발된 진정한 복수이자 사수의 전쟁이었다. 왕을 잃은 고구려 병사들은 차마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운명처럼 쓰러지는 동료의 시신 위로 한 발 더 내디었다. 태자 고구부는 복수의 칼을 높이 들고 국상 지리매와 좌영 장군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몸을 던졌다. 그 밤 평양성의 성벽과 주변 지형은 수많은 시신으로 뒤덮였고 붉은 피가 젖어들어 돌틈새마다 고여갔다. 하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고구려 병사들은 목숨을 다해 싸움에 임했고 그들의 울부짖음은 고구권왕을 향한 슬픔과 서름, 그리고 그를 죽인 백제에 대한 분노 그 자체였다. 고구권왕이 쓰러지는 순간 고구려 병사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번뜩이는 것은 왕을 잃은 복수심이자 그들의 영토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처절한 결의였다. 성벽 위로부터 쏟아지는 끓는 물과 돌덩이는 마치 폭우처럼 백제군을 향해 쏟아졌고 부상당한 백제 병사들의 비명과 함성이 뒤섞여 전장을 메웠다. 고구려군은 고구권왕의 사망이 남긴 공포와 절망을 분노와 사생결단의 기세로 뒤바꾸었다. 그들의 투박한 갑옷과 투구는 이미 파손된 곳이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창과 칼을 든 채 절규하듯 돌진하는 모습은 평양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운명 같은 결심이 만들어낸 광기 그 자체였다. 먼지와 연기가 휘몰아치는 성벽 위에서 울퉁불퉁한 돌바닥에는 부상자들의 핏자국이 뚜렷하게 얼룩져 있었다. 태왕께서 쓰러지셨다. 이 성이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여기서 모두 죽을 각오로 싸우자. 태자 고구부의 목소리는 성벽 위를 뒤흔들었다. 그는 직접 칼을 빼들고 최전선에 섰다. 태자의 등 뒤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결의에 가득 찬 고구려 병사들이
밀집했다. 고구려군은 그들 앞을 가로막으려는 백제병사를 강렬하게 밀쳐내며 돌과 기름, 불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적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액체와 무거운 돌덩이는 적들을 망견자실하게 만들었다. 백제병사들이 두터운 방패를 들고 막으려 했지만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근초구왕은 이미 성을 뚫었다고 확신하고 후퇴 명령까지 내렸지만 고구려군의 예기치 못한 맹렬한 방역 앞에서 백제군의 전열이 무너지고 있었다. 불길이 붙은 성벽 아래에서 백제 병사들은 휘날리는 영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퇴각하려 했으나 고구려군의 사방 포위에 갇힌 듯 꼼짝 못하고 뒤엉켜 싸워야만 했다. 근초고왕의 눈에는 이미 승리를 손에 쥐었다고 믿던 순간에서 점차 폐색이 스며드는 전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고구려 병사들은 그 성문을 지키며 서로 등이 맞닿은 채 방패를 세워 견고한 진영을 만들었다. 이를 뚫기 위해 백제군이 사다리를 세우면 성벽 위에서 고구려군이 기다렸다는 듯 돌을 밀어 떨어뜨렸다. 떨어지는 돌덩이는 굉음과 함께 백제 병사들의 방패를 부수고 살점을 파고들어 성벽 아래에는 부상자들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다. 끓는 물과 불화살은 도망칠 틈도 주지 않았다. 밀어붙여라.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 태왕의 원수를 갚자. 고구려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갑옷 사이로 스며드는 피와 땀은 이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부상당해 쓰러진 동료를 지나치며 눈물을 삼키는 병사들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싸웠다. 그들의 격렬한 함성은 백제 병사들의 심장을 죄어왔고 고통스러운 외침과 함께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창과 칼을 휘두르며 최후의 일각까지 결사항전했다. 결국 백제군은 전열이 흐트러지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평양성을 지키려는 고구려군의 처절한 저항은 불길처럼 번져 한 번 붙잡은 칼자루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다. 흩날리는 불꽃과 연기, 끊이지 않는 금속의 충돌음은 전장을 단숨에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고 성벽 위에서 태자 고구부가 내뱉는 호령은 점점 더 세차게 울려 퍼졌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쓰러진 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고구려군은 끝내 평양성의 방어선을 사수해냈다. 근초고왕의 백제군이 한순간의 승리를 예감했던 그 시점에서 고구려군의 마지막 결의와 분노가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것이었다. 이처럼 평양성 성벽 위에 피로 새겨진 고구려의 저항은 마치 오랜 벼랑 끝에서 치닫는 야수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장엄하고 끔찍한 장면으로 역사에 깊게 각인되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필사적인 저항 앞에 더 이상 성벽을 넘을 수 없었다. 성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성벽 위에 고구려 병사들은 끓는 물과 돌덩이를 던지며 끝까지 성을 사수했다. 근초고왕은 점점 고구려군의 저항에 압도당하는 자신의 병사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평양성에서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전은 한 달을 넘겨 계속되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저항에 부딪혀 성을 점령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때 평양성 근방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고구려의 혹한은 백제군을 서서히 괴롭히기 시작했다. 왕께 보고드립니다.
혹한의 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기 시작했고 군량도 점차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코에가 근초고왕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근초고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평양성 너머 하얗게 얼어붙은 산과 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첫눈이 내렸고 성벽 위와 주변에는 두터운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민이 서렸다. 추위와 군량의 부족이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더 버티다가는 고구려의 혹한에 우리 병사들이 모두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는 성벽을 바라보며 지쳐가는 자신의 병사들을 보았다. 성벽을 기어오르던 백제 병사들이 고구려의 끊임없는 방역에 쓰러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혹한과 전투의 피로에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게 그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전하, 이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막고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적의 저항이 너무 강하고 혹한이 우리 병사들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퇴각하지 않으면 우리 병사들은 싸우기 전에 동사하고 말 것입니다. 근초고왕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직접 고국권왕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손에 넣었지만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성을 점령하지 못한 채 태왕의 목만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없었다. 마침내 근초고왕은 굳게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병사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고국원왕의 목이 나의 손에 있다. 고구려의 자존심을 꺾었고 그들은 다시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물러난다.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하고 고국권왕의 목을 들고 돌아간다. 이번 전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근초고왕의 명령에 따라 백제군은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벽을 포기하고 평양성에서 물러나 강을 건너 남쪽으로 돌아섰다. 백제군은 오랜 전투와 혹한의 추위에 시달린 채 후퇴하면서도 고국원왕의 목을 들고 돌아가며 백제의 승리를 자축했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성벽일지라도 너희의 왕은 이미 백제의 손에 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근초고왕은 마지막으로 평양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구려여, 오늘은 물러나지만 다음번엔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너희를 끝장내리라.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물러간 후 평양성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왕이 쓰러졌음에도 끝까지 성을 지켜냈다. 태자 고구부는 성벽 위에서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 성을 지켜냈다. 고구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곳을 지켰다. 앞으로 고구려는 더 강해질 것이다. 백제 따위가 우리를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나는 새로운 고구려를 만들겠다. 그의 목소리는 성벽을 울리며 고구려 병사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쓰러진 왕을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자 고구부는 아버지의 죽음을 딛고 평양성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고구려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두 나라의 숙명적인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양성의 밤하늘은 여전히 불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근초고왕과 고구부,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또 다른 결전을 향해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제로 돌아온 근초고왕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평양성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더 큰 야망과 분노를 일깨웠다. 그는 참모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평양성 함락은 실패했으나 고구려를 얕보아서 생긴 참상이었다. 이제 백제의 힘을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의 시선은 대륙을 향해야 한다. 그의 지휘 아래 백제군은 재정비에 나섰고 강력한 군사와 전술로 남쪽의 양자강에서 북쪽의 요동까지 세력을 뻗쳤다. 덕주와 곡주, 청강, 양주 곳곳에 백제의 깃발이 나부꼈다. 이 정복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다.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환점이었다. 백제의 군사력은 연전연승을 거듭했다. 용맹한 보병대와 날렵한 기병대가 조화를 이뤄 마치 폭풍처럼 대륙을 휩쓸었다. 붉은 깃발을 앞세운 백제군이 도착하는 곳마다 그들의 병법과 기세에 압도된 세력들은 무릎을 꿇거나 도망쳤다. 정복된 지역 주민들은 근초고왕을 패왕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우리는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대륙에 당당히 맞설 제국이다. 근초고왕은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며 백제의 국세가 날로 강성해짐을 의기양양하게 알렸다. 그가 새로운 땅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은 정복 후 융합이었다. 백제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되 정복지의 문화와 전통 역시 존중했다. 이로써 그의 통치는 지배와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근초고왕은 대륙에서 눈부신 영토 확장과 승리를 거두고도 한반도 본토를 더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기존의 수도 위례성 대신 새로운 수도 한성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은 그가 가진 통찰력과 미래 전략을 보여줬다. 한성은 이제 백제의 심장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륙과 본토를 잇고 백제가 누릴 번영을 극대화할 것이다. 근초고왕의 명령에 따라 귀족과 관료, 장인과 기술자들이 한성으로 몰려들었다. 새로운 수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왕궁, 관청, 상업지구가 세워졌고 호위군과 병사들이 거점을 구축했다. 한성은 짧은 시간 안에 북적이는 도시로 성장했다. 왕궁은 웅장하고도 기품이 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기둥과 지붕, 도성의 윤곽을 살리는 높은 담장이 새로운 백제를 상징했다. 근초고왕은 이곳에서 군사를 다시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평양성은 아직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대로 고구려가 살아남는다면 언제고 우리 등을 노릴 것이다. 근초고왕은 한성의 왕좌에 앉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북방을 주시했다. 평양성에서 당한 실패가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더 강력해진 군사력과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며 고구려와의 또 다른 전투를 예견했다. 본토와 대륙을 잇는 교통로는 백제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다. 한성에서 출발한 백제 상인들과 기술자들은 대륙 곳곳을 누비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백제의 상품을 팔며 돈과 정보를 끌어들였다. 동시에 대륙 여러 지역에 배치된 백제군은 주변 세력을 평정하며 안전한 교역로를 확보했다. 백제는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떠올랐다. 한성의 도심에는 사람과 말, 물자가 몰려들어 번영을 이루었고 근초고왕은 이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백제의 미래를 설계했다. 백제의 이름을 잊지 말라.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강해질 것이다. 한성의 높은 성벽 위에서 근초고왕은 눈을 굴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백제의 붉은 깃발들이 하늘 높이 나부꼈다. 비록 평양성 완전 함락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패배는 그를 더욱 완숙한 왕으로 거듭나게 했다. 대륙을 휩쓴 정복으로 쌓인 부와 군사력, 통치 능력은 백제를 동방의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되었다. 한성은 번영의 중심지로 우뚝 섰고 백제의 상인들은 대륙과 본토를 자유롭게 오가며 막대한 불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근초고왕의 눈엔 여전히 평양성의 성벽이 아른거렸다. 언젠가 다시 북진하여 고구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야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결연한 눈빛은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는 백제인의 의지와 맞닿아 있었다. 고구려여 기다려라. 너희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성에서 출발하는 백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근초고왕은 결코 쉬지 않았다. 전쟁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백제는 그의 손에서 대륙과 본토를 아우르는 진정한 패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근초고왕은 군사적 승리와 번영의 길 위에서도 결코 고구려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의 결단과 지도력은 백제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으며 한성에서 펼쳐진 그의 새로운 정책들은 백제를 동방의 강국으로 견인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길을 뚫고 일어선 그의 이름 근초고왕. 그가 만들어낸 역사는 비록 험난했으나 마침내 백제를 쳐내 우뚝 세운 패왕으로서 반짝이는 영광을 쌓아 올린 것이다. 근초고왕이 태자휘수와 함께 청몽령을 돌아보기 위해 한성을 떠난 그 시각, 도성 안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 왕이 대륙 백제의 영토를 버리고 한성으로 대읍을 옮긴 것도 고구려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백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귀족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었다. 특히 대륙 백제의 귀족들은 본토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도성 깊은 곳,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귀족의 저택 안, 호화로운 연회장이 아니라 밀담이 오가는 비밀스러운 회합이 열리고 있었다. 긴 소매의 비단 옷을 입은 귀족들이 빼곡히 모여 앉은 가운데 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 귀족들을 무시하고 나라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왕이 과연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자는 결국 자신의 힘만 믿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있소. 더 참을 수도 없소이다. 옳소. 근초고왕은 개왕의 아들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소. 그가 어떤 수단을 썼는지 우리는 더는 침묵할 수 없소이다. 고구려 왕까지 죽여버린 그자의 무모함 때문에 백제는 더욱 위태롭소. 귀족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그들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국 원왕을 죽인 일은 고구려를 영원한 적으로 돌린 것이라며 그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대륙 백제의 영광이 이렇게 어이없이 사그라질 줄이야. 한성으로 대읍을 옮긴 이후 우리 대륙 귀족들의 힘은 무용지물이 되었소. 이대로는 우리 가문이 사라질 날도 머지않을 것이요. 그때 진의의 아들 진삼이 눈빛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가 강했던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과 가문이 다시금 백제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우리 집안에서 왕비까지 배출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왕의 독단적인 결정에 끌려다닐 뿐이오. 근초고왕이 계속 왕위를 지킨다면 백제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게 뻔하지 않소이까. 이번에야말로 행동할 때입니다. 진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귀족들은 저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근초고왕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대왕인 분서왕의 아들이자 개왕의 동생인 여고 광자님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분만이 대륙 백제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근초고왕이 무너뜨린 우리 귀족들의 위상을 되찾으실 겁니다. 여고 광자는 독산 성주로 지내며 백제 왕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많은 귀족이 은밀히 지지해온 존재였다. 진삼의 제안에 귀족들 사이에서는 희미한 환희가 일었다. 그렇소. 목대렴을 밀사로 보내 여고 광자님께 우리 뜻을 전합시다. 왕자님이 승낙하신다면 즉시 병사를 일으켜 도성을 점령하고 근초고왕을 폐위해야 하오. 귀족들은 술렁거리며 반역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은밀했지만 불길한 기운이 연회장 안에 엄습했다. 그날 밤 진삼은 도성의 은밀한 골목길을 지나 도성 밖에 머무는 아버지 진해를 찾아갔다. 아버지 진이는 한때 왕가와 인연이 깊어 백제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귀족이었으나 근초고왕이 즉위한 뒤 점차 관직에서 멀어져 있던 상태였다. 진의의 처소는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화려한 장식은 옛날의 영광을 말해 주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흐름만 고스란히 느껴졌다. 늦은 밤 진삼이 도착하자 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냐. 진삼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귀족들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여고 광자님께 밀사를 보내 왕위에 오르시라고 권할 겁니다. 근초고왕을 몰아내고 백제의 미래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손끝이 떨렸다. 과거 근초고왕이 왕위에 오를 때 얼마나 많은 칼과 피가 난무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리석구나. 근초고왕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냐. 그 자는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슴지 않았고 무고한 목숨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른다. 너희가 그를 대적한다면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목숨까지 9족이 멸문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굳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 백제가 지금 위태로운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근초고왕이 계속 왕위를 차지한다면 결국 고구려와의 전쟁에 휩쓸려 백제가 위기에 빠지고 우리 귀족들의 힘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근초고왕을 몰아내고 대륙 백제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진의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뒤섞여 어두워졌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길게 탄식했다. 이런 멍청한 자식, 근초고왕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생각해보거라. 그 자를 분노하게 했다가는 우리 모두 끝장이다. 진삼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애써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베오지,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귀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후퇴할 수도 없고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대륙 백제의 명예와 영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강풍이 휘몰아치며 창틀을 세차게 흔들었다. 진우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아들의 결심은 이미 꺾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귀족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진우는 일이 이미 커져버린 것을 깨닫고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제발, 제발 조심하거라. 며칠 후 귀족들은 마침내 목대렴이라는 밀사를 은밀히 독산으로 보냈다. 여고광자가 머무는 곳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도 길었지만 목대렴은 지혜로운 언병과 신중함으로 무장한 자였다. 도성 곳곳에 퍼져 있는 근초고왕의 첩자들을 피해 다니며 그는 숨죽이고 살금살금 도성을 빠져나갔다. 한편 도성 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 도사리는 기운은 잔뜩 날을 세우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번잡스러웠을 도성의 상가도 소문만 무성할 뿐 눈에 띄는 소란은 없었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기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귀족들은 혹여라도 왕의 귀에 반란 소식이 들어갈까 두려워 서로 거리를 두며 회합을 최소화했다. 대신 소규모로 나뉘어 만나고 신호나 암호를 사용해 계획을 공유했다. 그들은 오로지 목대렴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태자 휘수와 함께 청목령을 돌아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청목령은 기암고의 석과 노송이 어우러진 험준한 고갯길로 북방으로 통하는 중요 거점 중 하나였다. 근초고왕은 여기서 국경지대의 상황과 군사들의 사기를 점검하며 태자에게 제왕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휘수야, 이 청목령을 넘어가면 외적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험로가 펼쳐진다. 너는 왕이 되려거든 늘 국경을 주시해야 한다. 고구려가 우리를 노릴지 대륙 세력이 우리를 노릴지 예단할 수 없다.